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속 터지는 제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남편 엊그제 아주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진짜로요. 눈이 획 돌아가서 쓰러지는데 구급차 부를 뻔했다니까요. 왜냐고요? 제가 12년 동안 입 꾹 다물고 살던 호구 며느리 짓을 딱 끊어버렸거든요. 그것도 아주 살벌하게 거울 치료를 해줬더니 인간이 충격을 못 이기더라고요. 자, 시계바늘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요. 저는 결혼 12년 차 남들이 보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착해 빠진 곰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제사요? 1년에 명절 2번, 제사 4번, 시부모님 생신상까지 합치면 1년 12달 중 거의 2달은 기름 냄새에 절어 살았어요. 명절 전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동그랑땡, 꼬치전, 동태전 산처럼 쌓아놓고 부치다 보면 손목이 시큰거리는 건 예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조상님들이 배 부르시겠다. 복 받을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바보처럼 헤헤 거렸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옆에서 갓 부친 전화나 낼름 집어먹으며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요. 나 하나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다. 그게 현모양처의 길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살았던 거죠. 12년 동안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시댁 행사라면 제 생업도 제쳐두고 달려갔으니까요. 친구들이 너 그러다 골병 된다고 말려도 저는 그게 며느리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참 미련했죠. 그런데 그 굳건했던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바로 돌아가신 친정엄마 문제로요. 친정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요. 저희 엄마 제가 결혼식 올리기 딱 한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췌장암이었는데 발견하고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셨어요. 결혼식장에 혼주석 한 자리가 텅 비어있는 걸 보는데 눈물이 어찌나 쏟아지던지 화장이 다 지워져서 신부 대기실에서 수정 화장만 5번을 넘게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엄마인데 결혼하고 나서 12년 동안 제사 때마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12년 내내 처가 제사에 코빼기도 안 비쳤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그래, 엄마가 결혼 전에 돌아가셨으니 사위 얼굴도 못 봤고 남편 입장에서는 생명부지인 장모님 제사상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 내가 더 이해하자.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렇게 바보처럼 혼자 합리화를 했습니다. 남들은 사위가 처가에 가서 절도 하고 술도 올린다는데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혼자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친정 가서 엄마 영정사진 닦으면서 펑펑 울다가 오는 게 연례 행사였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또 얼마나 적적하고 쓸쓸한지 아세요? 텅 빈 조수석을 보면서 눈물 훔치며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다녀왔어? 고생했네. 빈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좋으련만 대뜸 한다는 소리가 밥은? 장모님 제사 음식 좀 싸웠어? 이러는데 진짜 그때 그 인간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다니까요. 그래도 참았어요. 싸우기 싫어서요. 네, 제가 바로 그 곰탱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도 이번 12주기 제사 때 산산조각이 나 버렸죠. 이번 12주기 제사는 좀 특별하게 모시고 싶었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거든요. 엄마가 유독 보고 싶기도 했고 이제는 남편도 사위 노릇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달까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한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쇼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까딱거리고 있었죠. 여보, 이번 주말이 우리 엄마 제사인 거 알지? 올해는 당신도 같이 가면 좋겠어.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사위가 한 번도 인사를 안 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 제 딴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부탁조로 말했습니다. 싸움을 걸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가관이더라고요. TV 화면에서 눈도 안 떼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벌써 그렇게 됐나? 이번 주말은 좀 피곤한데? 저번 주에 회사 야유회 다녀와서 온몸이 쑤신다고.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돼? 그냥 툭 던지는 그 말투에 순간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야유회 가서 술 퍼마시고 논 게 언젠데 아직도 피곤 타령이야? 내가 당신네 제사 빠진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아프다고 핑계댈 적 있냐고. 나도 사람이야. 힘들고 지쳐도 며느리니까 꾹 참고 12년 개근했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12년 동안 한 번을 안 가?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앉더군요. 그 표정 아시죠? 똥 씹은 표정. 세상 모든 귀찮음을 다 짊어진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눈빛에 짜증이 가득하더라고요. 야, 목소리 좀 낮춰라.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대역죄라도 지은 줄 알겠다. 아니, 제사 한 번 안 가는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냥 네가 가서 절하러 오면 되는 거지. 아니, 굳이 나까지 끌고 가려는 이유가 뭔데? 아,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아침부터 사람 들들 볶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들들 볶아? 내가 지금 당신을 볶았어?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아주 뻔뻔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장모님이 네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막말로 내가 장모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결혼식 때도 안 계셨고 상견례 때도 안 계셨잖아. 생전에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 없는 분인데 내가 가서 뭘 해? 영양사진 보고 멀뚱멀뚱 서 있는 것도 웃기지 않아? 와,
진짜 머리에서 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확 올라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도 억지로 화를 누르며 말했죠. 당신 말이 심하네. 얼굴 안 봤으면 남이야? 그래도 당신 아내 낳아준 분이잖아. 장모님한테 예의는 지켜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됐고. 너는 안 가니까 너 혼자 다녀오라고. 그리고 넌 출가 외인이잖아. 시집 왔으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지. 무슨 친정제사를 그렇게 꼬박꼬박 챙기냐?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을 일이야. 알아? 출가 외인? 시집 귀신? 이 인간이 지금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나요? 21세기에 그것도 맞벌이하는 부부 사이에서 저런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다뇨.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거 있죠. 그동안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 인간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지 해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이 굳어지건 말건 다시 소파에 누워 TV 볼륨을 높이더군요. 저기 애니하네? 저거 재밌던데. 너도 그만 찡찡대고 와서 이거 봐. 과일이나 좀 깎아오든가. 그 뒤통수를 보는데 진짜 살인 충동이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논리가 그렇다 이거지? 두고 보자. 내가 이 치욕을 갚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방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 한마디 안 걸었고 밥상도 안 차려줬어요. 아침에 눈 뜨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출근했죠. 남편은 처음 며칠은 눈치 보는 척 하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슬슬 기어오르더라고요. 배고프다, 밥 없냐, 셔츠 달아놨냐,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대꾸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참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하루에 2-3번씩요. 얘야, 이번 제사상에는 문어 큰 걸로 올려야 한다. 시장 가서 미리 봐둬라. 떡은 저번 그 집 말고 읍내 방앗간에서 맞춰라. 아주 지시사항이 깨알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네 어머니 레모에 가며 싹싹하게 굴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고 건조하게 대답하고는 바로 끊어버렸죠. 제사 당일 아침이 되자 남편이 깐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자운 다 봐놨지? 엄마가 문어 노래를 부르시던데 좋은 걸로 샀냐? 아침부터 분주하게 옷 챙겨 입으며 묻는데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평소 남편이 하던 짓 그대로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벙 쪄서 저를 보더라고요. 야, 지금 뭐해? 늦겠어. 빨리 준비 안 해?
오늘 아버지 제사잖아. 너 미쳤어? 저는 TV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리모컨을 빼서 TV를 확 꺼버리더군요. 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오늘 제사라고 제사. 빨리 일어나서 옷 입어. 늦으면 엄마한테 또 한 소리 듣는다고. 씩씩거리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였을 거예요. 제가 입을 열자마자 남편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12년간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아주 또박또박 씹어 뱉듯 말했어요. 아버님이 네 아빠지 내 아빠냐? 막말로 내가 아버님 얼굴 한 번 본 적 있어?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상견례 때도 안 계셨고 식장에도 안 계셨잖아. 생전에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 없는 남인데 내가 왜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해? 남편 눈동자가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더군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돌았냐? 하고 더듬거리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줬거든요. 왜? 틀린 말 했어? 네가 그랬잖아. 얼굴도 모르는 남의 제사 지내는 거 웃기다고. 나도 웃겨서 못 해먹겠네. 아이 그리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무슨 시댁 귀신이냐? 니네 집 제사는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오늘부터 파업이야. 그때 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돌려버렸죠. 아니 얘들아 올 때 다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니? 장 봐온 거 빨리 가져와야 전을 붙일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 오늘 안 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갈 겁니다. 아버님은 그쪽 남편이지 제 아빠 아니잖아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의 제사상 차리는 거 이제 안 할랍니다. 끊습니다.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남편을 봤는데 진짜 사람이 그렇게 하얗게 질릴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어떻게.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리려는데 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왜? 찔려? 네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준 건데 왜 그렇게 거품을 물어? 네가 하면 논리적인 거고 내가 하면 폐륜이냐? 이 내로남불 끝판왕 같은 새끼야. 거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말문이 막혀서 컥컥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에 큰 고구마라도 걸린 사람처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갑자기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는 거예요. 너 진짜 하고 비틀거리더니 소파 위로 털썩 쓰러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웃겼습니다.
아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뒷목 잡고 쓰러지는 연기를 제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이야. 물론 진짜로 기절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다리가 풀린 거죠. 소파에 널브러져서 헉헉 숨을 몰아쉬는데 눈은 퀭하고 입은 반쯤 벌어진 게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시어머니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윙윙거리며 진동하는데 마치 시한폭탄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샤우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당장 안 튀어와? 네가 감히 시애비 제사를 욕보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눈앞에서 반쯤 넋이 나간 남편의 꼴을 보는데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쓰러진 남편 곁으로 다가가서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여보, 정신 차려. 엄마가 찾으시잖아. 빨리 가서 효도해야지. 난 짐 쌀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당신 엄마한테 전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또 전화하면 그땐 진짜 끝장이라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야, 너 진짜 갈 거야? 어디 가는데? 기어가는 목소리로 묻는데 대답도 안 했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12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처럼 자유의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폭신한 침대에 누워 와인 한 잔 마시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핸드폰은 아예 꺼놨어요. 시댁 식구들 전화가 불티나게 올 게 뻔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꿀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와서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잘했다 내 딸, 장하다 하시면서요.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더군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카톡도 수백 개가 와 있었는데 내용은 뻔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니 이해해라, 제발 돌아와라 등등 구질구질한 변명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남편이 보낸 장문의 카톡이 눈에 띄더군요.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마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앞으로 처가 제사 꼬박꼬박 챙길게.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혼만은 말아줘. 그걸 보는데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있을 때 잘하지 꼭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니까요. 저는 답장 딱 하나 보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리고 시댁 제사며 행사며 나 찾지 마.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게 내 조건이야. 싫으면 법원에서 보자.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명절 때도 당당하게 친정 먼저 가거나 여행을 갑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눈치 주는 말을 하려다가도 제 눈빛만 보면 쏙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요? 아주 기가 죽어서 설설 기어요. 이번 친정엄마 제사 때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차 내고 와서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절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꼭 매를 벌어야 정신을 차리나 봐요. 여러분도 참지 마세요. 착한 며느리병 그거 고치세요.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평화로운 법입니다. 억울한 거 있으면 저처럼 거울 치료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효과 직방입니다. 제 사연 듣고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자유를 만끽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